자, 필기 준비. 자, 이거 숫자 몇 번으로 가면 돼요? 4번이가. 자, 필기 준비해라. 자, 4번 이래가지고 원자 형성이다. 자, 빅뱅 대폭발 후 이제 원자가 만들어질 때 그때를 갖다 얘기를 할 건데, 우리 원자가 형성될 때 그때 선생님이 시간 알아둬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지, 맞지? 폭발 후 얼마? 38만 년. 온도를 얘기하면 언제? 3000K. 자, 요때 우리는 원자가 만들어진다. 아, 오늘도 사진 찍을 겁니까?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요때는요, 선생님 두 가지로서 분류해서 얘기를 할게. 뭐를 얘기할 거냐면, 원자 형성 전, 요거 하고, 그 다음 이쪽에는요, 원자 형성 후,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원자 형성 전과 원자 형성 후를 갖다가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 자, 원자가 형성되기 전이니까 우주에는 뭐가 존재하고 있을 겁니까? 이전에 만들어졌던 원자 핵들이 존재하겠지, 우주에는, 맞지? 그래서 요렇게 생겼으면 수소 원자 핵이다, 맞지? 그 다음에 만약에 요렇게 생겼으면 인만의 이름이 뭐야? 중수소 원자 핵이다. 양성자가 하나 있으니까 수소거든요. 그래서 중수소 원자 핵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생겨 먹은 거 인마는 이름이 뭐지요? 삼중수소 원자 핵이야. 그래서 얘네들 전부 다 양성자 수는 하나잖아, 맞죠? 그렇지만 질량이 1이고 질량이 2고 질량이 3이제, 이런 걸 갖다 우리 뭐라 그런다 그랬지? 동위원소라 그랬어요. 알겠니? 그래서 원자가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일단 원자 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헬륨 원자 핵도 이렇게 그릴게요. 알겠지? 핵 반응에 의해서 헬륨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원자 핵이 발견되기 전에 먼저 최초로 기본 입자가 먼저 만들어졌잖아, 맞지? 그래서 전자들도 이렇게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전자도 이렇게 그림 그렸어. 그래서 하나의 물질 내에 요런 형태로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자 볼래? 야하고 야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해야 돼요? 예, 인력이 작용해야 되잖아, 맞지? 근데 지금 야가 얘를 아직까지 구속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왜 아직 구속을 못 시켰어요? 그러면 얘들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지만 그래도 온도가 높아가지고 이걸 자유롭게 운동하고 있는 자유전자였어요. 알겠니?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자유전자라 합니다. 그래서 워낙 운동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원자 핵이 플러스를 띄므로써 잡아당겨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까지는 못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 우주 공간 속에 빛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 빛이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빛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빛은 보통 직진하잖아, 맞죠? 근데 직진하는데 야들이, 특히 전자들 보면 전자도 자유롭게 움직인다 그랬잖아, 맞지? 너희들 전자의 속력이 얼마인 줄 알아요? 전자가 움직이는 속력? 아나? 빛의 속도하고 똑같습니다. 빛은 1초에 얼마가 지요? 그거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38만 킬로미터고 30만 킬로미터 per second예요. 1초에 30만 갑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지구 둘레가 얼마? 4만. 그러면 30만 킬로미터니까 1초에 지구 몇 바퀴? 7바퀴 반을 돈다, 알겠지? 1초에. 그래서 그만큼 빛도 속력이 빠르고 전자도 빛의 속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빛들이 직진하려고 그러면 전자하고 충돌되고 이렇게 다 충돌이 돼버려. 그래서 이런 물질 안에 갇혀버립니다, 빛이. 근데 실제로 봐봐. 우리 형광등 같은 경우도 내 눈에 들어와야만 이 주변이 밝은 거잖아, 맞죠?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만 우리가 물체를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물질 내에 빛이 이렇게 갇혀버렸어요, 이 당시 때는. 알겠지? 그래서 이때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두운 우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면 이거를 불투명한 우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자가 만들어지기 전은
우주가 불투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원자가 형성되고 났다는 소리는 시간이 지났다는 소리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주가 뭐 하지요? 팽창하지요. 팽창하면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죠. 그래서 온도가 낮아집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입맛을 보세요. 자유전자들의 속력이 어떻게 되겠노? 온도가 낮아지면 속력이 느려지겠죠. 속력이 느려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지금 현재상 플러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도 땡기겠지, 맞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자, 요쪽에 있던 원자 핵이 이제 전자를 갖다 이렇게 잡아버립니다. 전자를. 그 다음에 요쪽에 있던 중수소 원자핵도 전자를 잡아버리고 요쪽에 있던 헬륨, 이 헬륨 원자핵도 전자를 갖다 이런 식으로 잡아버려요. 그러면 원자핵에 전자까지 포함됐으니까 이제 원자가 만들어진 거다, 맞죠? 이렇게 원자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이 물질 내에 갇혀져 있던 빛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빠져나올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알겠니? 이제 통과를 할 수가 있더라. 자, 그래서 이때 요 빛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주에서 원자 안에 갇혀져 있던 빛이 원자가 형성됨으로써 빠져나왔던 그 빛을 우리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우리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돼요. 빅뱅 우주론의 증거. 자, 그러면 봐봐. 이제 물질 내에 갇혀있던 빛이 이제 빠져나왔으니까 우리 눈에는 이제 밝게 보인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요때를 갖다가 우리는 밝은 우주, 아니면 같은 단어로 투명한 우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야들은 지금 현재상 원자핵에다가 전자까지 잡혔으니까 원자라는 거 알겠지? 근데 요 앞에 같은 경우는 원자핵과 전자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지, 맞죠? 요런 상태를 갖다가 우리는 무슨 상태를 하냐면 이런 상태를 플라즈마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플라즈마 상태. 이렇게 플라즈마 상태인 여기에서 나중에 얘네들을 갖다 가속을 시켜요. 얘네들을 운동시켜 가지고 핵을 갖다가 융합도 시켜보고 막 이런 학문들을 갖다가 배우는 데가 이 플라즈마 뭐 학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 동양에서 이 플라즈마 상태인 걸 실험하는 기구 있잖아. 그 실험하는 기구가 우리 동양에서 최고로 큰 게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어디에 존재하고 있냐면 포항에 보면 포항공대 알지? 포스텍. 그게 이 실험 기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쪽 파트로 자기가 뭐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받아야 될 친구들은 저기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애들 있잖아, 맞지? 그런 애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막 실험해서 자료를 얻어간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은 원자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그 형성 과정이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봐라. 물질 내에 갇혀있던 빛이 원자가 만들어짐으로써 빠져나왔다 그랬지, 맞지? 그러면 요 당시 때만 하더라도 38만 년 전이잖아, 맞죠? 근데 지금 우리 현대는 빅뱅 후 몇 년이 지났어요? 138억 년 지났지. 그러면 저 때가 38만 년이 알겠지? 그럼 이 뒤에 거의 막 100만 년이 더 지났잖아, 맞죠? 맞나? 그러면 우주가 계속 팽창해 왔겠지, 맞아? 그럼 온도가 어떻게 했어요? 계속 낮아졌겠지. 그래서 이 가모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때 빠져나왔던 빛은 자꾸 우주가 팽창함으로써 온도가 낮아진다. 이렇게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그러면 파장이 길어진다. 그래서 파장이 긴 형태로서 나중에 우리한테 관찰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가모프가 알겠지? 근데
그게 실제 누구한테 잡혔냐면 이 펜지어스, 윌슨, 이 펜지어스와 윌슨이 이 우주 배경 복사를 갖다가 관측을 하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최초로 미국에서 노벨상 받은 친구들이고, 알겠지? 얘가 직접 눈으로 관찰을 했기 때문에 야가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자까지 형성되는 거 얘기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책 잠깐만 볼까요? 책은 어디까지 줄쳐져 있노? 그러니까 15쪽에 그 4번까지 우리가 봤지? 그러면 5번부터 봅시다. 5번. 자, 5번에 자, 줄쳐라. 원자 생성. 자, 원자 생성 뒤에 줄쳐세요. 38만 년 줄치고 뒤쪽에 3000K 줄치세요. 3000K.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쌤 계속 읽어볼게. 이 정도로 낮아지자 전자가 원자핵과 결합하여 줄쳐라. 수소 원자, 헬륨 원자, 요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그림 보니까 수소 원자 중간에 양성자 몇 개예요? 한 개지요. 양성자 한 개면 전자수 몇 개야? 한 개지, 맞지? 자, 그래서 원자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헬륨 원자 번호 몇 번인데? 2번이지. 그럼 양성자 개수 몇 개고? 2개지. 그래서 중간에 양성자 개수 2개 있고 중성자 2개 있고 전자수도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일단 넘어가고. 태준아, 너 주기율표 외워져 있습니까? 1번부터 몇 번까지 외워져 있어? 20번까지 외워져 있나?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나? 조금 느릴 것 같나? 그럼 그것만 한번 물어보자. 주기율표에서 가로줄을 뭐라 그래요? 주기라 합니다. 세로줄은 조기라 하거든요. 그럼 아직 그까지는 모르네. 그냥 원자 번호만 1번부터 20번까지 알고 있네. 8번이 누구지요? 산소지요. 조금 더 앞으로 막 당겨야 돼.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11번 누구야? 나트륨. 17번. 염소. 그 다음 15번은요? 인. 좀 더 빨리 티 나와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1단원 하고 있거든. 근데 2단원 보면 이제 별을 배울 거거든요. 별 배우고 나면 그 뒤에 주기율표 배울 겁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 주기율표를 갖다가 아직 시간이 있다, 알겠지? 근데 이 시간 있는데 이 전까지 뭐가 돼줘야 되냐면 1번부터 20번까지 바로 번수 얘기하면 바로 티 나와야 됩니다. 알겠지? 그거 나중에 연습 많이 해라. 본인이 선생님 저 주기율표 다 외웠는데요 이래도 1번 수소, 2번 헬륨, 3번 리튬, 4번 이건 외운 게 아닙니다. 알겠지?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을 때 그때가 우리는 외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복으로 계속 해야 돼요. 한 번 했다고 한 번 외웠다고 내가 외운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수해리배, 봉탄, 질산, 플레나마, 알규, 인왕, 염화, 케이칼 이렇게 20번까지 버덕버덕 이렇게 외워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알겠지?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쌤 지금 다시 얘기한다. 지금 세 번째 단원 주기율표 들어갑니다. 그거 들어가기 전에 주기율표를 계속해서 달달달 외워놓을 수 있도록 해라. 자, 16쪽에 보니까요. 자, 그거 한번 보세요. 그림 보니까.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이 원자 생성 이전,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알겠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원자 생성 이후, 요 그림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보자. 자, 그 왼쪽에 있는 그림 보니까 수소 원자핵. 그 다음에 전자가 보니까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잖아. 맞지? 원자핵에 안 붙잡혔지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가 원자가 아직 형성되기 전인데 빛들이 보니까 전부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지. 맞지? 그래서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글자를 쌤이 읽어볼게요.
전자와 원자핵 뒤쪽으로 쌤 읽어볼게. 원자가 생성되기 전에는 우주 온도가 높아서 일단 줄 치세요. 우주 온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 뒤로 계속 줄 쳐. 전자가 원자핵에 붙잡혀 있지 않고 분리고다 줄 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로 열고 뭐라고 적냐면 자유전자라고 좀 적어놔라. 자유전자. 온도가 높기 때문에 자유롭게 전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빛은 전하를 띠는 전자와 원자에게 방해를 받아서 똑바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래서 화살표 뒤에 줄쳐라. 불투명한 상태. 자, 그때 불투명한 우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원자 생성 이후 돼 있지 맞지? 그래서 그림을 딱 보니까 자, 원자 핵들이 전자를 잡아버렸어요. 맞지요? 자기가 다 구속시켜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있던 빛들이 직진할 수가 있었지요. 맞지요? 충돌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글자를 쌤이 읽어보면 전자 원자핵, 자 뒤쪽으로 계속 읽는다. 우주의 온도가 낮아져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작아지자 전자가 원자에게 붙잡혀 원자가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중성인 원자는 빛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았으므로 자 줄쳐라. 빛은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갔다 줄치세요. 그걸 갖다가 녹색에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우주 배경 복사되어 있지 맞지? 그 용어 암기해야 된다. 왜 암기해야 되냐면 요것 때문이에요. 빅뱅 우주론의 증거 두 가지를 나중에 써라. 이거 분명히 나옵니다. 알겠지? 그래서 기억해놓고 그 다음 화살표 뒤에 보니까 줄쳐라. 우주가 투명해졌습니다. 이렇게 원자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우리는 투명한 우주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3번 우주 배경 복사 이렇게 돼 있네. 자, 우주 배경 복사 줄치고 뒤에 38만 년 줄치고 3000K 줄치세요. 자, 우리 38만 년 3000K는 원자가 만들어졌던 시기였다. 알겠지? 뒤쪽으로 계속 쌤 읽어볼게요.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는 빛을 갖다 우리는 우주 배경 복사를 한다. 1번 우주 배경 복사의 예측 동그라미, 관측 동그라미. 쌤 봐라.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 이거 지금 빅뱅 우주론이잖아. 빅뱅 우주론은 가설이잖아. 맞죠? 처음에 쌤 수업할 때 빅뱅 우주론 누가 얘기했다 그랬습니까? 빅뱅 우주론 얘기한 사람? 가모프죠. 그래서 이거는 가모프가 전부 다 지가 예측을 한 겁니다. 알겠니? 그런데 관측 동그라미 아까 쳤잖아. 누가 관측했다? 펜지어스 윌슨이 직접 관찰해 버렸습니다. 이걸 알겠지? 쌤 이거 어떻게 관찰했는지 가르쳐 주더나? 안 가르쳐 주더나? 기억 안 나나? 뭐 심심하니까 또 얘기해야지 맞지? 뭐냐면 이 펜지어스 윌슨은요 과학자가 아닙니다. 이건 과학자가 아니고 누구냐면 망원경을 갖다가 담당하는 현장 소장들이에요. 현장 소장들. 그래서 지구에 보면요 접시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큰 것들은 어느 정도 크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문수구정 한 4배짜리도 있습니다. 알겠지? 망원경 하나가. 그마이 큰 것들이 땅에 이렇게 박혀져 있어요. 박혀.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무슨 망원경이라 하는 줄 아나? 그렇죠. 이런 걸 전파 망원경이라 하는데 근데 얘가 워낙 이렇게 크다 보니까 현장에 사람들 잘 안 나가겠지 맞지? 우주에서 뭔가 전파들이 날아오면 그걸 갖다 요 망원경에서 잡아가지고 그 데이터만 우리가 이 사무실에다가 이렇게 송신해 주겠지 맞지? 그럼 이 사무실에서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그 파들만 분석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내가 잡고 싶은 파가 1번이라는 파인데 그 파를 갖다가 여기서는 얻어야 되는데 자꾸 어떤 파들이 잡히냐면 2번 같은 파들이 잡히는 거예요. 내가 얻고자 하는 전파가 아닌 전파를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잡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잡음이라고 얘기를 해야 알겠지? 그래서 지금 요 사무실에서 계속 전파를 분석하는데 잡음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마들이 현장을 갑니다. 현장을 가서 딱 보니까 뭐가 존재하냐면 이게 보니까 비둘기 있잖아. 이 비둘기 집이 망원경에 비둘기에 지어놨는 거라. 그러면 비둘기들이 이제 저거 집이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날개짓을 하잖아. 맞지? 그럼 날개짓 이것도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필요 없는 잡음이 잡혔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걔네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이 비둘기 집을 없앴어요. 다 제거를 하고 다시 돌아왔다. 다시 돌아왔는데 어떻게
또 잡음이 또 잡히는 거야. 이거 진짜 이상하네. 어쩔 수 없이 방향을 틉니다. 이 방향 틀기도 쉽겠나, 맞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래서 천천히 방향을 틀었어. 잡음이 계속 잡혀. 에이, 모르겠다. 계속 틀었어. 다 잡히는 거야. 모든 방향에서 같은 세기의 전파가 다 잡혀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거 얼마 전에 학회에서 발표한 가모프가 얘기한 우주 배경 복사.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원자가 만들어질 때 빠져나온 빛이었는데 그게 지금 100만 년 뒤에는 온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파장이 긴 그런 파동으로 잡히는데 실제로 얘네들이 잡았는 게 무슨 파였냐면 마이크로파였어요. 이 마이크로파는 파장이 7.2에서 7.3cm 정도 되는 파예요. 파장이. 이게 아주 긴 파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파, 그럼 우리 전자레인지에 쓰는 파동이다, 알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온 우주에서 다 날아오더라. 그럼 이게 우주 배경 복사가 아닐까? 그래서 얘네들이 학회에 발표를 해버렸어. 그랬더니 그게 맞는 거예요. 알겠지? 그렇게 해서 찾아낸 거다. 그래서 너희들 졸라게 똑똑하네. 노벨상 하나씩 받아라. 이래가지고 받았는데 인마들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알겠지? 그리고 참고적으로 노벨상은요,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줍니다. 아나? 모르나? 이 노벨상이 수상을 언제 하냐면 보통 연말에 수상해요. 연말에 수상하는데 발표는 이미 그전에 발표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봐라. 지금 7월달이잖아. 근데 7월달에 내가 노벨상을 받는 사람을 발표가 났어요. 좋겠네. 그래서 노벨상을 받게 발표가 수상자라고 발표나고 나서 일단 12월 돼야 상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중간에 한 9월달쯤에 내가 교통사고로 이런 거에 의해서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럼 노벨상 안 나옵니다. 그리고 노벨상 받게 되면 연금 나오잖아, 맞지? 근데 그게 나중에 저 자식들한테 가느냐? 아니요. 내가 죽으면 그 연금도 그 뒤로 안 나와요. 알겠죠? 노벨상은 반드시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노벨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지요? 좀 친하나? 아니, 그럼 넘어가자. 별로 안 친하면 뭐. 자, 그 다음 그 밑에, 자, 동그라미 1번,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의 예측과 관측되어 있는데, 그 밑에 왼쪽에 줄쳐라. 가모프의 예측. 자, 가모프의 예측, 밑에 그 셈이 한번 읽어볼게. 가모프는 우주가 빅뱅으로 팽창하였다면,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될 것이라고 예측했어. 이렇게 예측을 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우주는 계속 팽창하므로 3000K일 때 퍼져나간 빛은 온도가 낮아져 현재 수 K의 복사 에너지로 관측될 것이라고 하였어. 그러니까 현재 이 빛이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엄청나게 파장이 긴 빛으로 관측이 될 것이다. 이까지 얘기를 했어. 근데 이제 오른쪽 보세요. 펜지어스와 윌슨 줄쳐라. 자, 밑에 있는 글자를 쌤 읽어보면 펜지어스와 윌슨은 우주의, 자, 줄쳐라, 모든 방향에서 거의 같은 세기로 관측 줄치고 뒤쪽에 전파, 마이크로파 줄치세요. 모든 방향에서 같은 세기의 마이크로파를 갖다가 관측을 하였어요. 그래서 그 밑에 이 신호는 온도의 약 3K, 3K가 뭔데요? 현재 우주의 온도지요. 현재 우주 온도야. 그래서 3K 물체에서 방출하는 복사의 파장과 일치하고 이게 우주 배경 복사였다는 것을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2번. 우주 배경 복사의 의미 뒤에 줄쳐라.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결정적인 증거. 거기다가 줄쳐놓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 그럼 우주 배경 복사가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까닭이 뭐예요? 그거는 가모프가 예측하고 펜지어스와 윌슨이 실제로 관측했기 때문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것도 가볍게 읽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자. 자, 그 다음 그 밑에 네모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우주 배경 복사의 특징. 그 밑에 하나하나씩 다 읽어볼게. 파장 변화. 우주의 온도가 3000K일 때 퍼져나간 빛이 우주의 팽창으로 온도가 낮아져 파장이 길어졌다. 자, 줄쳐라. 우주의 팽창으로 온도가 낮아져 파장이 길어졌다. 그 다음 그 밑에 우주의 온도. 현재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3K다. 왜냐? 현재 우주 온도가 3K이기 때문에 이건 앞에서 가르쳐 줬지.
그 다음에 등방성과 균등성. 우주 배경 복사는 뒤에 줄쳐라. 모든 방향에서 거의 같은 세기로 관측, 줄칠 수 있도록 해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인공위성으로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를 갖다 관측을 했는데, 자, 최근에 플랑크 위성이 전 우주 영역을 관측하여 우주 배경 복사 지도를 작성했다. 그 밑에 그림 보이지요? 그 결과 우주의 온도 분포가, 자, 뒤에 줄쳐라, 대체로 균일하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냈다. 그러니까 우주의 온도는요 거의 대부분 3K로 일정하지만 그렇지만 미세한 차이를 두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17쪽에 그게 핵심 체크, 그래서 가로넣기 보이나? 가로넣기 보이면 그 가로넣기 지금 퍼뜩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 태준이 같은 경우에 앞에 잘 모르겠거든. 너는 8번부터는 확실하게 풀려야 돼. 다 풀었나? 왼손이라 글자가 늦지? 태준아, 내가 아까 엄마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번 주에 왔었으면 진도 차이도 없고 좋았다, 맞지? 근데 저번 주는 시험 끝나고 방학했다고 놀고 싶었다면서 1시간 반 정도는 좀 버텨주지. 근데 일단 진도 때문에 선생님 오늘 들어오라 그랬고, 어차피 다닐 거면. 근데 우리가 또 다음 주 쫙 쳐다보세요. 다음 주가 8월 1일입니다. 맞죠? 다음 주가 선생님 방학이. 알고 있나? 그래서 오늘 수업하고 다음 주 쉬고, 그래서 8일부터 잘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민준이 다 했어요? 가로넣기만 하면 되는데. 다 했나? 네. 자, 쌤 다 불러볼게. 자, 1번에 빅뱅 우주론, 2번에 전자, 3번에 중성자, 그 밑에도 3번 중성자, 4번에 쿼크, 5번에 전자, 6번에 수소 원자, 7번에 3분, 8번에 38만 년, 9번에 3000, 10번에 우주 배경 복사해. 알겠지? 그래서 그 밑에 일단 숙제입니다. 5번에 경입자. 경입자 쓰면 쿼크와 경입자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그 밑에 일단 숙제인데 태준이 5번부터 풀어오세요. 됐지?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C, 스펙트럼과 우주의 원소 분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그냥 4번이 아니고 혹시 가로 4번 아니었나? 가로 4번이지요. 어? 사진을 안 찍었어요. 맞네. 하, 어떡하지? 알았어. 미안하다. 알았지?
받아라. 알았지? 이거 이 사과 받아. 이 사과를 안 보이네 이거. 아, 재미없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보자. 요게 지금 가로 4번이었으면 그냥 이런 타이틀로 들어간 게 1번이었나? 그럼 이제 2번 들어가면 되나? 3번 들어가면 되나? 2번 입장이 너무 2번이 입자 형성이가. 그러면 자, 3번 들어간다. 3번 알겠지? 3번. 됐나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스펙트럼 들어가야 됩니다. 스펙트럼. 스펙트럼. 자, 그래서 공간을 조금 크게 잡아라. 요 공간을 조금 뭐 엄청나게 크게 잡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줄대로 쓰면 안 되고, 자, 선생님이 일단 보고 적으세요. 안 되면 스펙트럼. 이 너희들 지금까지 살면서 스펙트럼 들어봤지 맞지? 이 스펙트럼은요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뭐로 분류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연속 스펙트럼하고 그 다음에 선 스펙트럼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연속 스펙트럼이 뭡니까? 그러면 연속 스펙트럼은요, 자, 요래 가지고 요게 빨간색부터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연속적으로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걸 연속 스펙트럼이라 합니다. 되나요? 자, 그래서 이 연속 스펙트럼은 주로 어떤 것들에 의해서 이런 게 나타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햇빛. 자, 요건 필기하지 말고 봐봐. 우리 유리를 삼각형 형태로 만든 거 이걸 뭐라 그래요? 프리즘이라 하지? 프리즘에 빛을 갖다가 여기서 말하는 건 햇빛이다, 알겠지? 햇빛을 통과시키면 적게 꺾이는 놈이 있고 많이 꺾이는 놈이 있다, 알겠지? 그래서 적게 꺾이는 게 여기서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누굴 것 같노? 적게 꺾이는 놈이 빨간색이다, 알겠지? 그 다음에 많이 꺾이는 놈이 보라색.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로 나눠집니다. 나눠지는 거. 그래서 나눠진다 그래서 나눌 분자를 써서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분산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이게 띠로 나타나는 거 이걸 갖다 우리는 연속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알겠지? 요거 한번 볼래? 요거를 갖다가 이 그림 본 적 있어요 혹시? 본 적이 없나? 알았다. 그럼 대화가 안 된다. 이 그림을 갖다가 이걸 최초로 알아낸 사람이 누구냐면 뉴턴입니다. 뉴턴 들어봤나요? 뉴턴 그러면 뭐가 생각나노? 사과? 만율력. 혹시 뉴턴의 1법칙, 2법칙, 3법칙 이런 건 안 들어봤나? 들어봤나? 그럼 혹시 외우고 있나? 그렇지. 1법칙이 관성의 법칙이제 2법칙은요? 그건 3법칙입니다. 1법칙이 관성의 법칙, 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 3법칙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알겠지? 그리고 그 뉴턴이라는 사람은 수학도 되게 잘했지, 맞지? 그래서 미분하고 적분을 만든 사람은 뉴턴이지, 맞지? 자, 그래서 자, 연속 스펙트럼은 햇빛을 갖다가 분광기에 통과시키면 이런 형태가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요 위에 있는 형광등이 있지요. 이런 형광등 같은 경우에도 연속 스펙트럼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연속 스펙트럼이라 합니다, 알겠지? 자, 근데 이제 너희들이 절대적으로 까먹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뭘 절대적으로 까먹지 말아야 되냐면 이게 뭐 연속 스펙트럼이다 이런 거는 뭐 이제 처음 외우면 끝나잖아, 맞죠? 근데 이해를 해줘야 될 게 잘 봐라. 빨간색부터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나눠진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맞죠? 이거 뭐에 따라서 나누는 건 줄 압니까? 어떻게 되면 빨간색이고 어떻게 되면 파란색이고 보라색이고 이래요. 뭐에 따라서 나누는 건 줄 아나? 이거는 파장에 따라 나누는 겁니다. 파장에 따라서. 알았지? 그래서 파장에 따라 빨간색이 파장이 큽니다, 알겠지? 얘들이 파장이 길어요. 그 다음에 보라색이 파장이 짧아요, 알겠죠? 보라색이 파장이 짧아. 그 다음에 너희들 진동수라고 들어봤나? 진동수는 얼마만큼 이렇게 진동을 했느냐 이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 진동수는요, 파장이 길면 파장이 길다는 소리는 이렇다는 거지, 맞지? 진동수가 어떻게 써요? 작겠지, 맞지? 진동수가 작아요. 그래서
파장이 크면 진동수는 작습니다. 파장이 짧으면 진동수는 큽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또 비교해야 될 게 뭐냐면 에너지예요. 에너지. 자, 그래서 이 에너지가 진동수가 작으면 에너지 작습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진동수가 크면 에너지 큽니다. 이걸 갖다가 언제까지 외우고 있어야 되냐면 과학이 끝나는 그날까지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통합에서도 나오고 나중에 2학년 되면 물리, 화학, 생물, 지구학에서 다 나옵니다. 이건 알겠지? 반드시 기억하고 선생님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이건 아인슈타인이 알아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있잖아.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이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HF. 이거는 란다분의 HC. 이 식을 갖다가 만들어냈어요. 아인슈타인이. 그러면 여기서 H는 플랑크 상수고, 그 다음에 C는 빛의 속도 광속입니다. 광속. 그러면 봐. 이거 상수니까 우리 비교해 줄 때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다음 요것도 플랑크 상수니까 신경 안 써도 되지. 그 다음 C 같은 경우는 광속이니까 아까 우리 30만 km/s 그 일정 값이지. 그러면 봐. 에너지는 여기서 얘기한 F 쓰는 거 있지. F. 요게 누구냐면 진동수예요. 진동수. 그래서 에너지하고 진동수는 비례야 반비례야? 이거 보니까 식 보니까 비례지 맞지? 비례. 그래서 봐. 진동수가 작으면 에너지 작고 진동수가 크면 에너지 크다. 비례관계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쓸 때는 한자로 들입자 형태로서 쓴다. 알겠지? 그러면서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요? 그러면 람다라고 읽어요. 람다. 이 람다라고 읽는데 뭐를 의미합니까? 그러면 이게 바로 파장이야. 파장. 파장.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하고 파장은 무슨 관계야? 반비례지 맞죠? 반비례. 반비례. 그래서 파장이 크면 에너지 작고 요거하고 진동수는 또 비례 관계니까 진동수도 작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요 절대적으로 까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자 봐. 앞으로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나타나잖아. 맞지? 그랬을 때 빨간색이 파장이 어떤 놈? 파장이 긴 놈. 파장이 길면 에너지가 어떤 놈? 작은 놈. 알겠지? 그런 식으로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해라. 자, 그 다음에 선 스펙트럼이 보면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두 가지로. 어떻게 나눠지냐면 방출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그 다음에 흡수 스펙트럼. 민준아, 태준이 거 이번에 그거 써도 되겠나? 저거 노트 저거 빌렸어? 그래서 내가 요거 좀 지우고 할게. 알겠지? 지금 내가 요거도 지금 찍어야 되고 이것도 해.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울게. 알겠지? 자, 그러면 선 스펙트럼에는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선으로 나오죠. 너희들 혹시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나 2학년 때 배우나? 불꽃 반응 배우나? 2학년 때 배웠나? 그럼 불꽃 반응에서 혹시 외우고 있는 색깔 뭐 있어요? 나트륨 노랑, 또 칼슘 주황, 리튬 빨강, 스트론튬 빨강이지. 맞지? 그래서 그렇게 빨간색으로 갖다 보니까 구별할 수가 없었어요. 맞지요? 그래서 걔네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쓴다 그랬어요? 선 스펙트럼을 쓴다. 이렇게 얘기했지. 맞지? 그래서 그 선 스펙트럼 중에서 그게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이 방출 스펙트럼은 우리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이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의 원소에서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스펙트럼이 생긴 꼬라지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검은색 바탕이 전부 검은색이다. 알겠지? 거기에다가 나트륨이면 선이 딱 하나 나오면서 노란색이 딱 나타나는 거. 요런 게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방출 스펙트럼.
자, 그럼 선생님, 흡수 스펙트럼은 어떻게 하는 게 흡수 스펙트럼입니까? 그러면, 자, 야 같은 경우는 별빛이 그래요. 별빛. 별빛. 이 별빛이 흡수 스펙트럼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스펙트럼 형태를 갖다가 선생님이 얘기를 한다면, 자, 빨간색부터 빨주노초 파남보, 일단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이거 연속 스펙트럼이잖아. 맞죠? 그런데, 특정한 부위의 선으로 검은 선이 나타납니다. 검은 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흡수 스펙트럼이라 하는데, 선생님 그림 못 그렸기 때문에 우선 책 그림부터 먼저 보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하자. 18쪽 한번 봐봐. 자, 18쪽에 제일 위에 보니까 그림 보이지요? 그림 오른쪽에 보이잖아. 맞지? 거기서 방출 스펙트럼 한번 보세요. 방출 스펙트럼 보니까 검은색 바탕에 선이 짝짝짝 나와 있잖아. 맞지요? 그래서 그런 게 방출 스펙트럼이고, 흡수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빨주노초 파남보 있는 데다가 검은색으로 선이 나오지. 맞지? 그래서 그게 우리는 흡수 스펙트럼이고, 그 다음에 연수 스펙트럼은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있는 거를 갖다 얘기를 합니다. 알겠지? 자, 그럼 봐라. 여기서 선생님 별빛이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으로 보인다 그랬잖아. 맞지? 그럼 왜 그렇게 보이는지 한번 봐봐. 자, 일단 별입니다. 별. 자, 우리 태양계에 별이 있어요? 없어요? 태양계에. 있지요? 누구 있어? 태양이죠. 태양은 뭘로 보이는데? 연속 스펙트럼으로 보여요. 그러면 별빛도 뭘로 보여야 돼? 연속 스펙트럼으로 보여야 돼. 맞나요? 그런데 야는 빛을 이렇게 내기 때문에 이 빛을 갖다가 그대로 보면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우리 태양계 안에는 햇빛이 별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 맞죠? 우리가 실제로 보이는 별들은 아주 멀리 있습니다.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뭐가 있냐면, 중간에 우리 지금 우주의 온도가 얼마라 그랬지? 3켈빈. 그럼 온도가 그걸 섭씨 온도로 그때 바꿨을 때 보면 마이너스 270 몇 도였잖아. 맞지? 그래서 상당히 온도가 낮은 저온의 기체들이 우주에는 존재합니다. 이 저온의 기체 중에서 제일 많이 존재하는 게 수소하고 헬륨 기체겠지. 맞지? 우주에는. 그러면 별빛이 이거를 갖다 이제 통과를 하게 돼요. 통과를 하게 되면 나는 지금 온도가 낮은데 따뜻한 게 내한테 들어왔어. 그럼 이 기체들은 흡수하려고 하겠나? 방출하려고 하겠나? 흡수하려고 들겠지. 맞지? 그래서 이 저온의 기체에서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해버려요. 여기서. 그럼 흡수가 된 상태에서 나중에 이렇게 지구로 날아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지구로 날아오니까 일단 별빛이니까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특정 파장의 빛은 기체한테 흡수됐으니까 그거는 못 올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그것들이 검은 선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지? 자, 고르면 됐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설명해 줘야 될 게 있다. 알겠지? 뭐를 설명해 줘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원자 그림을 그릴 때 내가 요 위에 그리든가 할게. 중간에 이렇게 플러스하고 원자 핵 그리지. 맞지? 원자 핵. 그 다음에 바깥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해서 누가 돌아다닌다고 그래요? 전자들이 돌아다닌다고 이렇게 그림 그렸던 거, 이런 거 본 적 있나?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보라는 사람입니다. 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보의 원자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의 화학원을 배우면 이제 돌턴, 원자를 갖다 생각한 사람이 돌턴, 그 다음에 톰슨, 그 다음에 러더퍼드, 그 다음에 보, 그 다음에 현대 와서 오비탈, 이렇게 순서대로 쫙 배워요. 알겠지? 근데 보통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는 보가 그린 그림인데, 잘 봐봐. 이거를 갖다가 껍질이라고 얘기를 한다. 껍질. 알겠지? 요 껍질에만 전자가 다닐 수가 있지. 이 중간에 전자가 돌아다닐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자 핵은 플러스를 띠잖아요. 원자 핵은 플러스를 띠고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니까 얘들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될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가 안정하겠나, 멀리 있을 때가 안정하겠나? 가까이. 가까이 있을 때가 안정하지 않나? 우리가 인력이 크게 작용할 때가 안정합니다. 인력이 작용할 때가, 알겠지? 그래서 지금 가까이 있을 때 이때가 제일 안정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바닥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바닥 상태. 여기 있을 때는 바닥 상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가까이 있을 때가 안정하니까 에너지가 제일 높나 제일 낮나? 안정하다는 소리는 에너지가 낮다는 소리입니다. 에너지가 낮을 때 안정해요. 알겠지? 그래서 원자 핵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에너지 준위라고 쓰는데 에너지 준위가 높다는 사실을 갖다 좀 하나 알아두세요. 일단 지금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화학원에 가면 이 껍질들마다 에너지 값을 다 계산해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계산한 공식, 그때는 E의 N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 3, 1, 2 뭐 이런 식으로 공식을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 고1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핵에서부터 가까이 있으면 바닥 상태고 안정한 상태다. 그러면 핵에서 멀어지면 그러면 불안정한 상태잖아, 맞죠? 그래서 불안정한 상태는 에너지가 높은 상태다.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알겠지? 자, 그러면 봐. 여기에 있던 전자가 맨날 그러면 여기만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지? 여기에 있던 전자가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